당장 이 자리에서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강 과장의 명령이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다. 수많은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직원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순간 65살 할머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꺼내든 낡은 통장 한 장이 은행 전체를 뒤흔들었다. 과연 그 통장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오만했던 갑질 상사는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김영숙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된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작은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이 일과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이 아침 루틴만큼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다. 혼자서도 규칙적으로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뭘 해볼까? 김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 지은이 사흘 전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었다. 착한 며느리가 자신의 일과 육아로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특히 준호가 건설 현장 감리로 한 달에 일주일씩 출장을 가는 요즘엔 지은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다. 거실 선반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부터 지은과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자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념 사진까지. 김영숙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에 잠겼다. 어느새 아들은 35이 되었고 며느리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다.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뒤 김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며느리 지은이 일하는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도 하고 직접 만든 반찬도 전해줄 생각이었다. 사실 통장 정리는 핑계였다. 지은이 요즘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김영숙은 자연스럽게 주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고 김영숙도 미소로 답했다. 며느리 직장에 반찬 좀 가져다 줄 거 사러 왔어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며느리분은 참 복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혼자 사는 김영숙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김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늘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자리했다. 아들 준호는 건설 현장 감리로 한 달에 일주일씩 집을 비우고 지은은 맞벌이에 초등학생 손자 서준이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은행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다. 지은이가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김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은이 좋아할 만한 채소들을 골라 담았다. 시금치, 애호박, 깨씹, 이런 것들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 지은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거라 생각했다. 특히 깨씹은 지은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라 빼먹을 수 없었다. 생선 코너에서 김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갈치를 사서 조림을 해줄까? 아니면 고등어를 사서 구이를 해줄까? 결국 갈치를 골랐다. 며느리 좋다는 건 다 해줘야지. 마음이 넉넉해진 김영숙은 두부와 멸치도 추가로 샀다. 손자 서준이가 좋아할 만한 귤도 한 봉지 골랐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온 김영숙은 바로 요리에 들어갔다. 시금치는 부드럽게 데쳐서 양념을 하고 애호박은 얇게 썰어 볶았다. 깨짚은 간장 양념에 절였고 갈치는 무와 함께 푹 졸였다. 두부는 노릇하게 구워 양념장을 곁들였고 멸치는 견과류와 함께 달콤하게 볶았다.
반찬 만드는 일은 김영숙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들 입맛을 맞춰 요리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예전처럼 행복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리를 하는 동안 김영숙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다. 지은이 결혼 초기에 요리를 못해서 쩔쩔매던 모습, 준호가 어렸을 때 편식해서 걱정했던 기억, 그리고 손자 서준이가 태어나서 온 집안이 들썩였던 날까지. 모든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김영숙은 보온 도시락에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았다. 국까지 넣을 수 있는 보온 용기에 시원한 미역국도 함께 담았다. 그리고 가방 안에 오래된 통장들을 챙겨 넣었다. 남편이 남긴 예금을 정리할 겸 지은이 일하는 은행에 가기로 한 것이다. 사실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는지 김영숙도 가끔 까먹곤 했다. 남편이 워낙 꼼꼼하게 관리했던 돈이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이 얼굴도 보고 통장 정리도 하고 일석이조네. 김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섰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며느리 직장에 가는데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었다.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가죽 가방까지 메고 나섰다.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가족들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었다.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칫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돈은 있을 때 티내면 안 되지. 조용히 모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거야. 도심 거리는 평일 오후답게 바빴다. 직장인들이 서둘러 걸어가고 상점들은 분주하게 영업하고 있었다. 김영숙은 이런 활기찬 모습을 보며 지은도 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 은행에 도착한 김영숙은 로비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번호표 기계 옆으로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로비 한쪽 전광판에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런 세련된 분위기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창구 너머로 지은의 모습이 보였다. 단정한 남색 정장 차림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지은의 어깨가 어딘가 움츠러들어 보이는 게 신경 쓰였다.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김영숙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가방 안 도시락을 살짝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가 퇴근할 때 이걸 건네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깜짝 선물이 되겠네. 그런데 문득 지은의 표정이 평소보다 많이 긴장되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로 뭔가 불안해 보였다. 지은은 창고 안에서 서류를 들고 가급히 움직이며 고객 응대를 하고 있었다. 평소에 침착하고 차분했던 지은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뭔가 실수를 한 듯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김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은의 모습을 지켜봤다. 창구 앞에 앉아있는 고객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은은 그 고객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뭔가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고객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다. 손짓까지 섞어가며 뭔가 해명하려는 지은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은행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여러 고객들이 각자의 업무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고객 응대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숙의 눈에는 오직 지은의 모습만 들어왔다. 며느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 초기에 시댁 어른들 앞에서 긴장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김영숙은 가방 안에 도시락을 만지며 마음을 달랬다. 저런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을 지은이에게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전해주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곧 끝날 거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며느리를 응원했다. 하지만 김영숙은 아직 몰랐다. 잠시 후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무실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대리,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김영숙도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봤다.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성큼 걸어 나오고 있었다. 네임택을 보니 강 과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강 과장은 지은이 있는 창구로 다가가더니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또 이런 실수야? 고객을 장난으로 보나?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김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이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할 정도인지 의문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강 과장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분한 등 목소리를 높였다. 확인하겠다고?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은행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강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은행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김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직원을 질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다.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게 들렸다. 김영숙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지은이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 과장은 지은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듯했다. 창구 앞 고객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범했네요. 그러고는 다시 지은을 향해 돌아서서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당장 이 자리에서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순간 은행 로비가 정적에 잠겼다. 강 과장의 말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김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설마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나 싶어서였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과장을 쳐다봤다. 눈에는 당황과 굴욕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하지만 강 과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못 들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고객님 앞에서 말이야. 강 과장의 목소리에는 비정함이 가득했다. 마치 지은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다. 김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런 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다. 아마 강 과장의 권위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없었던 것 같았다. 김영숙은 그런 상황이 더욱 화가 났다. 지은은 잠시 머뭇거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파르르 떨고 있었다. 빨리 안 해.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강 과장이 다시 한번 재촉했고 결국 지은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은행의 차가운 바닥에 정장 바지를 입은 무릎이 닿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김영숙의 가슴을 후볐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김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자리에 있는 게 자신의 며느리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지은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창구 앞에 있던 고객은 지은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은행원도 별 수 없구먼.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 말에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나 봐. 저런 큰 실수를 하면 당연히 사과해야지. 그래도 무릎을 꿇게 하다니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니야. 잘못하면 책임져야지.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 속에서 지은은 더욱 몸을 움츠렸다. 김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와 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숨 쉬기도 힘들었다. 강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고객님 앞에서 실수한 대가가 이런 거야. 다음부턴 조심해. 김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방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불쑥 솟아올랐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분노. 그보다 더 깊고 진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 사람이 감히. 김영숙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며느리를,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더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강 과장은 지은을 계속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강 과장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이 정도면 해고감이야. 그렇게 알아. 지은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해고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때문이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강 과장은 냉정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김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성큼 창구 앞으로 다가갔다.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호했다. 저렇게 며느리가 굴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영숙에게로 쏠렸다. 강 과장도 깜짝 놀란 듯 쳐다봤다. 65살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대드니까 당황스러웠던 것이다. 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다. 눈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시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너무 부끄러웠다. 강 과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김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평범한 할머니 한 명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은행 내부 업무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김영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 내부 업무라고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업무란 말이요? 김영숙의 질문에 강 과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거만한 표정으로 답했다. 이건 우리 은행 규정입니다. 고객은 신이고 직원은 책임지는 거죠. 실수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김영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규정이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되나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왔던 김영숙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가슴속에서 평생 쌓인 모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말이 맞네.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지. 아니야. 저건 너무해.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강 과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김영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지은의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김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며느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평생 가족을 지켜온 자신이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다. 강 과장은 김영숙과 지은의 대화를 듣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아, 어머니시군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는 더욱 거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백도 없는 집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각오를 해야죠. 강 과장의 말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다. 김영숙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백이 없다고 집안을 깔보다니 참을 수 없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강 과장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저렇게 모독적으로 말하는 건 도가 지나쳤다. 저 과장 너무 심하네. 가족까지 모독하는 건 좀 그래. 그래도 실수한 건 사실 아니야. 고객들의 수근거림 속에서도 강 과장은 여전히 당당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김영숙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 이건 사회생활이에요. 실력 없으면 당하는 거고, 백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김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 가족이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남편이 살아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지은이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김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이다. 며느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강 과장은 김영숙의 침묵을 보더니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해하셨나 보네요. 그럼 조용히 나가 주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협박까지 섞인 말이었다. 하지만 김영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강 과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경찰이요? 좋소. 불러보시오.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당당함이 묻어났다. 강 과장은 김영숙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뭐라고요? 경찰을 부르라고 했소. 누가 더 떳떳한지 보자고요. 김영숙의 눈빛이 결연하게 바뀌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강 과장도 김영숙의 변화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 정도로 여겼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다.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었다. 고객들도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김영숙은 강 과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내 며느리를, 내 가족을 지키겠다.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 과장은 김영숙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더욱 격분한 듯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더욱 높여 소리쳤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강 과장은 지은을 가리키며 선언했다. 이 직원은 오늘로 해고다. 그 말에 은행 로비가 또 한 번 정적에 잠겼다. 해고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때문이었다. 김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설마 정말로 해고까지 하겠다는 건가? 이런 사소한 실수로 사람의 생계를 끊어버리다니. 너무 잔혹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해고는 너무 심한 처벌 아니냐는 시선들이 오갔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은 무릎을 꿇은 채로 강 과장을 올려다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님, 한 번만 기회를.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다. 해고가 되면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준호는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상황인데 자신마저 직장을 잃으면 정말 큰일이었다. 아직 어린 서준이의 학원비며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지은의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강 과장은 냉정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가웠다.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망가져요.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그 순간 김영숙이 움직였다. 성큼 다가가서 지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만해라. 무릎 꿇을 필요 없다. 김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느리의 팔을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김영숙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강했다.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 손길에 담겨 있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더욱 쏟아졌다.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준호가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 어머니,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김영숙의 품에 기댔다. 시어머니의 온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몸소 느꼈다. 강 과장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고는 더욱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긴 동네 시장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죠. 강 과장의 말은 완전한 계급의식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모독적인 표현이었다. 김영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저렇게 우습게 보다니 참을 수가 없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요? 김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강 과장의 대답은 더욱 냉정했다. 지은은 시어머니 곁에 서 있으면서도 고개를 숙였다. 강 과장의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지만 대들 힘이 없었다. 정말로 해고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걱정이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 눈물을 삼키며 작게 중얼거렸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다. 김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억눌린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자신도 이런 순간에는 참을 수 없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과장 좀 너무하네.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고까지 하겠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관리직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런 속삭임들도 강 과장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하게 굴었다. 구경거리 재미있으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요. 강 과장은 주변 고객들에게까지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다.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김영숙은 가방끈을 꽉 쥐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통장들이 생각났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 가족들도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그 돈 말이다. 지금까지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달랐다. 이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김영숙의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스치기 시작했다. 김영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가방에서 천천히 낡은 통장을 꺼냈다. 겉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었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온 비밀이었다. 준호한테도 지은이한테도 짐이 될까봐 숨겨온 돈. 이제 꺼낼 때다. 김영숙은 차근히 창구로 다가가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잔액 좀 확인해 주시오. 창구 직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받았다. 기계에 넣고 처리하는 동안 로비는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기계에서 처리음이 나더니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한 뒤 눈이 커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맞나요? 직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출력지가 나오자 직원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종이에는 VIP 고객이라는 표시와 함께 어마어마한 잔액이 선명하게 찍혀 나와 있었다. 직원은 손이 떨려서 출력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과장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 과장을 불렀다. 강 과장은 여전히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뭔데? 그래.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놀라? 하지만 출력지를 본 순간 강 과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강 과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분, 우리 지점 최고 VIP 고객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말에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VIP 고객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VIP 고객이래. 저 할머니가 대박이네. 고객들의 수근거림이 커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다. 강 과장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더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모독했던 상대가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은행에서 VIP 고객이라는 건 그만큼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저기, 고객님. 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김영숙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김영숙은 지은의 손을 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우릴 누가 감히 무릎 꿇리나 보자.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막대한 자산을 가진 VIP 고객의 당당함이 느껴졌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새로운 모습이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상황의 반전에 놀랐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다. 와, 정말 대박이다. 사람 겉모습 모르겠네. 저 과장 완전 망했겠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커졌지만 김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했다. 김영숙은 로비를 향해 돌아서서 선언했다. 내 돈 모두 전액 해지하겠소. 그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했다. VIP 고객이 전액 해지한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었다. 막대한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뜻이었다. 강 과장은 완전히 당황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VIP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가 전액 해지까지 당한다면 자신의 직장은 끝장이었다. 고객님, 잠깐만요. 강 과장이 급히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김영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다.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지점에서 가장 큰 고객이 전액 해지를 선언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잘했어. 저런 과장한테 당해서는 안 되지. 할머니 멋있으시다. 사이다네. 진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는 눈빛이었던 고객들도 이제는 김영숙을 응원하고 있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김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였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살아왔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달랐다. 이런 순간을 위해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 아니었을까. 강 과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이제 김영숙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김영숙은 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이 일은 금융감독원과 본사 감사팀에 정식 제보하겠소. 그 말에 강 과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금융감독원에 제보된다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가 끝장난다는 뜻이었다. VIP 고객을 모독하고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는 물론이고 해고까지 각오해야 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모든 언론에 알리겠소. 김영숙의 추가 발언에 강 과장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언론까지 나선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강 과장이 급히 말했지만 김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다. 사과요? 내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이런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 큰 화제가 될 게 분명했다. 저 과장 완전 망했네. 당연하지. VIP 고객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영상 찍어서 올려야겠다. 은행 갑질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네. 고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강 과장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김영숙은 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한 짓을 똑같이 해보시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강 과장은 더욱 당황했다. 설마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는 건가? 고객님, 제발. 강 과장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영숙은 단호했다. 당신은 돈 없으면 찍소리도 못한다고 했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김영숙의 말에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맞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고객들의 응원 소리가 커지자 강 과장은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다. 결국 강 과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VIP 고객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강 과장을 보며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 지은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강 과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강 과장의 모습에 고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잘했다. 할머니, 완전 멋있어. 사이다네. 진짜. 지은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감격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김영숙은 며느리를 꽉 안아 주었다. 이제 괜찮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며칠 뒤, 김영숙의 집 앞에 고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 2명이었다. 손에는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까지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박 지점장입니다. 한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는 본사 감사팀 김 차장입니다. 다른 남성도 함께 인사했다. 지점장과 본사 임원이 직접 고객의 집까지 찾아와 사과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지난번 저희 직원이 고객님과 따님께 큰 무례를 범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본사에서도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김영숙은 거실로 그들을 안내하며 차를 대접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간 김영숙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숨어 있었다. 강 과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즉시 정직 조치했고 본사 조사 후 해고 확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가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지점장의 답변에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은 대리님께는 특별 승진과 함께 다른 지점 팀장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며느리가 더 이상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고객님의 예금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점장이 간곡히 부탁하자 김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은행에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김영숙의 말에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뜻을 새기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김영숙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지점장이 다녀갔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승진 소식도 들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지은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잘해서야. 앞으로도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김영숙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다. 저녁 무렵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가 집에 나타났다.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은이가 승진했다고 하는데 김영숙은 준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지은이 직장에서 당한 일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어머니가 그런 일을.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했던 어머니가 그런 당당함을 보였다니 믿기 어려웠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자주 비워서 지은이가 혼자 그런 고생을. 준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너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지. 이제 지은이 직장도 안정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김영숙은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과 서준이가 들어왔다. 지은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서준이도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할머니, 서준이가 김영숙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완전 멋있게 싸워서 이겼다면서요? 서준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는 숨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며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일하겠어요. 김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식탁은 따뜻했다. 준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미안함을 표현했고 지은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으로 승진하면 출장도 줄어들 거예요. 준호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엄마, 이제 안 우는 거지? 서준이가 해맑게 물었다. 그래, 이제 안 울 거야.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줬거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김영숙은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는 거야. 가족이니까. 김영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마친 후 김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잘했지요? 당신이 모아둔 돈으로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야 내가 진짜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김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동안 조용히 뒤에서만 가족을 지켜봤는데 이번 일을 통해 때로는 앞장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와 지은이 서준이와 함께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김영숙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당당함이다. 김영숙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로 그랬다. 돈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다. 지은이 보낸 것이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사랑해요. 김영숙은 그 메시지를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해할 것 같았다. 이제야 우리 가족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요. 김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소리였다.
그동안 숨겨왔던 힘을 보여준 이유도, 용기를 낸 이유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김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김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진 밤이었다.